북한은 최근 들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발사를 지속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특히 2023년과 2024년 초반까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빈도는 과거 어느 때보다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국제사회와 주변국들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단순한 무력 시위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정치적 목적과 외부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김정은 정권은 미사일 시험을 통해 자국 내 군사 기술의 발전을 과시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향해 경고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 역사는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1990년대에는 노동미사일과 스커드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면서 본격적인 미사일 보유국으로 자리 잡았다. 이후 북한은 꾸준히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켜 왔으며, 2010년대 들어서는 중거리 및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개발 패턴을 보면 주로 한미 연합훈련 기간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 시기에 맞춰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하는 양상을 보인다. 북한은 이를 통해 자신들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미국과 한국의 대북 군사 정책에 대한 반발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될 때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더욱 빈번해지는 경향이 있다.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을 침략 연습이라고 규정하며 이에 강하게 반발해왔으며,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되는 훈련이 있을 때마다 이에 대응하는 형태로 미사일을 발사해왔다. 2023년과 2024년에도 한미가 연례적으로 진행하는 자유의 방패 프리덤 실드 훈련과 비질런트, 스톰 비절런트 스톰 훈련이 진행될 때 북한은 이에 맞춰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 시위를 벌였다. 이러한 북한의 대응 방식은 국제사회에 대한 강력한 반발의 표현이자, 내부적으로는 김정은 정권이 군부와 주민들에게 체제 결속을 다지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최근 집중하고 있는 미사일 개발 분야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뿐만 아니라 중거리 IRBM 및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까지 포함된다. 특히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이와 관련된 시험 발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23년 7월 북한은 화성-18형 ICBM을 시험 발사하면서 이 미사일이 고체 연료 엔진을 사용하여 기존 액체 연료 ICBM보다 더욱 신속하게 발사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기존의 액체 연료 미사일은 발사 전 연료 주입이 필요해 사전 탐지가 용이한 반면, 고체 연료 미사일은 즉각적인 발사가 가능해 적의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북한이 고체 연료 ICBM 개발에 성공할 경우 이는 미국과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균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북한은 최근 들어 순항미사일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저고도로 비행하면서 레이더 탐지를 회피할 수 있는 특성이 있어 북한이 최근 다양한 신형 순항미사일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이유로 보인다. 2023년에는 신형 전략 순항미사일 화살-1과 화살-2가 시험 발사되었으며, 북한은 이 미사일들이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순항미사일의 경우 탄도미사일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고 유연한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이
향후 대남 도발 시 주요한 무기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단순한 군사적 행동을 넘어 정치적, 외교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북한은 미사일 시험을 통해 국제사회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고 대북 제재 완화를 유도하려는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함이다. 북한은 자신들의 군사력을 과시함으로써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보다 높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자 한다. 이러한 전략은 과거에도 반복되었으며 2017년 북한이 ICBM 발사 이후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북한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보여주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이끌어냈으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이려 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과 한국은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한미연합훈련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반복될수록 한국과 미국의 군사적 대응도 더욱 강경해지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전략폭격기와 항공모함을 동원한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이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미사일 시험을 감행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한미일 간의 군사적 협력도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역으로 북한이 더욱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내부 정치적 목적도 포함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군사적 도발을 통해 내부 결속을 다지고 주민들에게 체제 안정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북한 내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미사일 발사는 체제 선전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 이후 이를 선전 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김정은 정권의 강력한 지도력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내부적으로 군부와 주민들의 충성도를 유지하고 외부적으로는 강경한 대외 정책을 유지하는 명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단순한 군사적 행동을 넘어 국제사회에서의 협상력 강화, 내부 결속 유지, 외부 압박에 대한 반발 등 복합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경우 한반도의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이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도 강경해질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북한이 어떤 형태의 미사일 시험을 감행할지 그리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북한은 최근 몇 년간 미사일 개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 다양한 종류의 무기 체계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방어 목적이 아니라 주변국과 미국을 견제하고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특히 북한은 신형 무기 개발을 통해 미사일의 사거리, 정밀도, 속도 등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이는 북한이 단순히 기존의 무기를 개량하는 차원을 넘어 새로운 군사적 전략을 구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무기 개발은 북한의 자체적인 국방력 강화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협상력을 높이는 역할도 수행한다. 북한의 신형 무기 개발에는 몇 가지 주요 특징이 있다. 첫째, 북한은 신형 미사일의 고체 연료 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기존의 액체 연료 미사일은 발사 전에 연료를 주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이는 발사 준비 과정에서 외부 감시망에 포착될 가능성을 높였다. 그러나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미사일은 연료 주입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즉각적인 발사가 가능하며, 이는 적의 사전 탐지를 어렵게 만든다. 북한은 최근 화성-18형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고체 연료 기술을 적용했으며, 이를 통해 더욱 신속하고 은밀한 미사일 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적 발전은 북한이 미국과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우회하고 기습 공격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기존의 탄도미사일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비행하며, 비행 중 경로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어 요격이 매우 어렵다. 북한은 2021년부터 극초음속 활공체 HGV 기술을 도입한 미사일 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과 2024년에도 관련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경우, 이는 미국과 한국의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현재까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북한이 이를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셋째, 북한은 다양한 발사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전통적인 지상 발사 대사일로뿐만 아니라 철도 기반 이동식 발사 시스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차량 탑재 이동식 발사대 TEL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SLBM 개발은 북한이 해상에서 핵 공격 능력을 갖추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북한은 이미 북극성 계열의 SLBM을 시험 발사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해룡이라는 신형 SLBM 개발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SLBM은 지상에서 발사하는 미사일보다 탐지가 어렵고 다양한 위치에서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이 향후 군사적 전략을 더욱 다변화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넷째, 북한은 다탄두 미사일 개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탄두 MIRV 기술은 한 개의 미사일에 여러 개의 탄두를 탑재하여 각각 다른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이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북한도 이를 개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북한이 MIRV 기술을 확보할 경우, 기존의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막아내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현재까지 북한이 MIRV 기술을 실전 배치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은 여러 정황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다섯째, 북한은 재래식 무기 체계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대공 방어 시스템, 장거리 포병, 전자전 기술, 무인기 드론 등의 발전도 병행하고 있으며, 특히 드론을 활용한 군사 작전 능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정찰용 드론과 공격형 드론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전술적 우위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드론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정찰 및 타격 작전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향후 드론을 군사적 도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여섯째, 북한은 전자전 EW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전자전 기술은 적의 레이더와 통신망을 교란하거나 무력화하는 데 사용되며, 현대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북한은 최근 GPS 교란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한국과 미국의 군사 작전에 혼란을 주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GPS 교란 공격은 이미 여러 차례 감지된 바 있으며 이는 북한이 비대칭 전력 에이서메트릭 워페어 강화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전자전을 활용하려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북한의 이러한 신형 무기 개발과 군사력 강화는 단순한 방어 목적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정권은 군사력 강화를 통해 내부적으로 체제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방 예산을 확대하고 있으며 군사력 강화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김정은 정권이 군사적 도발을 통해 내부 결속을 다지고 국제사회의 압박에 맞서 자신들의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보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신형 무기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한미 연합훈련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일본 역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방위력을 증강하고 있으며 한미일 3국 간의 안보 협력도 강화되고 있다. 이는 북한이 군사력 강화를 통해 지역 내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주변국들의 군사적 대비 태세가 더욱 강화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신형 무기 개발을 통해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방어적 목적을 넘어선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고체 연료 ICBM, 극초음속 미사일, SLBM, 다탄두 미사일 등의 개발을 지속하는 것은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안보 환경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북한이 신형 무기를 얼마나 빠르게 실전 배치할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북한은 최근 한미일의 안보 협력 강화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미일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연합훈련을 확대하고 정보 공유 및 방위 협력을 심화하면서 북한은 이를 자신들에 대한 압박과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과 한국, 일본의 군사적 움직임을 대북 적대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이에 대응해 더욱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한미일의 안보 협력을 비판하는 동시에 이를 빌미로 미사일 시험 발사를 정당화하고 내부적으로는 반미 반일 반한 감정을 고조시키는 선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한미일의 협력은 점점 더 긴밀해지고 있다. 2023년 8월 한미일 정상은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역사적인 3자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안보 협력 강화를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 이 회담을 통해 세 국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으며 군사적 협력을 심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특히 한미일은 실시간 북한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합 군사훈련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확장 억제 익스텐더드 디터런스 전략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이는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 중 하나다. 북한은 한미일 협력 강화를 전쟁 준비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북한 외무성은 성명을 통해 한미일 정상회담을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비난했고 조선중앙통신을 비롯한 관영 매체들은 연일 한미일의 움직임을 비판하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북한은 특히 한미일 군사훈련을 자신들에 대한
선제 공격 준비로 해석하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군사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북한의 국방위원회는 한미일의 군사적 결탁이 심화될수록 우리도 더욱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추가적인 군사 행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한이 한미일 협력에 대해 이토록 강한 반발을 보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한미일의 협력 강화는 북한의 군사적 행동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과거에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미국과 한국이 각각 독립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한미일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능력이 향상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이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면서 북한의 전략적 공간이 좁아지고 있으며 이는 북한에게 있어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 북한이 그동안 일본과 한국을 이간질하는 전략을 활용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미일 간의 긴밀한 협력은 북한의 외교적 전략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둘째, 미국의 확장 억제 전략이 한반도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북한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보호하기 위해 해구산 누클리어 엄브렐러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략 폭격기와 핵잠수함을 한반도와 일본 근처에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는 북한에게 있어 핵무기를 통한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핵무기를 최대의 억제력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려 한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 억제 조치를 강화하면 북한의 핵 억지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은 이러한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더욱 강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한미일의 협력 강화는 북한의 대외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러시아와의 군사적 연대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23년 9월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를 방문하여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군사 협력과 무기 거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이 한미일의 군사 협력에 대응해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욱 밀착시키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은 중국과도 군사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과의 무역을 재개하는 등 경제적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넷째, 북한은 한미일의 군사 협력을 자신들의 체제 유지와도 연관된 문제로 보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외부의 군사적 위협이 커질수록 내부 결속을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미일 협력을 체제 선전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북한은 내부적으로 반미 반일 감정을 고취시키면서 체제 결속을 다지는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의 적을 강조함으로써 내부적인 불만을 분산시키려는 목적도 포함하고 있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한미일 협력을 강하게 비난하는 것은 단순한 외교적 입장 표명이 아니라 내부 정치적 목적도 함께 고려된 행보라고 볼 수 있다. 다섯째, 북한은 한미일 협력 강화가 장기적으로 자신들의 외교적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과거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 체제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전략을 취해왔다. 그러나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면서 북한이 미국과 단독으로 협상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북한의 외교 전략에 변화를 요구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이 북한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북한의 외교적 선택지는 더욱 좁아질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일본과의 외교적 대화를 극도로 제한해왔으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거부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한미와 협력하여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경우 북한은 외교적으로 더욱 고립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한미일의 안보 협력 강화를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해 군사적 도발을 강화하고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한미일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면서 북한의 군사적 옵션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북한이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도록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대응은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앞으로 한미일의 협력 강화와 이에 대한 북한의 반발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지속할 경우 한미일은 이에 대한 더욱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보 환경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북한은 최근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경제 및 무역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최대 경제적 후원국이자 정치적 우방으로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때마다 가장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북한은 경제 제재로 인해 국제시장에서 정상적인 무역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최소한의 경제적 숨통을 틔우려 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북한을 전략적인 완충지대로 유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호 필요성 때문에 북한과 중국은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더욱 밀접한 협력을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북한과 중국 간의 무역은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2020년 이후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철저히 봉쇄하였고 이로 인해 중국과의 무역이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나 2023년부터 북한은 국경 개방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면서 중국과의 교역을 재개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북한의 석탄, 철광석, 수산물 등을 수출하고 있으며 반대로 북한은 식량, 기초, 생필품, 기계 부품, 원유 및 연료 등의 공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북한이 국제 제재로 인해 공식적인 경제 거래가 제한된 상황에서 중국과의 비공식 무역은 북한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다양한 외교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중국 공산당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과 중국은 1961년 체결된 조중 5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을 바탕으로 군사 및 경제 협력을 유지해 왔으며 이는 북한이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특히 북한이 서방 국가들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 강화는 북한 정권이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를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군사적 측면에서도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중국과 군사 동맹을 맺고 있지는 않지만 양국은 전략적인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으며 상호 협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공식적으로 지지하지 않지만 북한이 미국과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조율하는 역할을 해왔다. 북한은 중국이 제공하는 군사 기술 및 정보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국과 군사적으로 비공식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중국을 외교적 후원자로 삼고 있으며 중국 역시 북한을 이용해 동북아시아에서의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려는 전략적 계산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보 환경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을 외교적으로 보호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 북한을 전략적인 카드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북한을 이용해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또 다른 이유는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북한은 오랜 기간 동안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으면서 외교적으로 점점 고립되어 왔다. UN 안전보장이사 회 UNSC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북한의 외교적 선택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은 UN에서 북한을 강하게 제재하는데 동의하지 않으며 북한을 지나치게 압박하는 조치를 막으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체제가 급격히 붕괴할 경우 한반도에서 미국과 한국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북한을 지원하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는 북한이 경제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는 외부의 지원 없이는 유지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식량과 에너지는 북한이 자급자족하기 어려운 분야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원유와 식량을 공급받으며 생존을 도모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이러한 지원을 통해 북한의 체제 안정을 돕고 있다. 최근 북한의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면서 중국과의 무역 의존도가 더욱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북한이 향후 더욱 중국에 밀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완전히 대등한 관계는 아니라는 점도 중요하다. 북한은 중국에 대해 일정 부분 경계심을 가지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자주적인 외교 노선을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김정은 정권은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경계하면서도 동시에 중국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북한은 중국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필요할 경우 독자적인 외교적 행보를 보이려 하며 이는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 간의 협력 강화는 북한이 중국 외에도 다른 강대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도를 반영하는 것이며 이는 북한이 외교적으로 완전히 중국에 종속되지 않으려는 전략적 계산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북한과 중국은 상호 필요성에 의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중국을 경제적 외교적 후원자로 삼아 국제사회의 제재를 우회하려 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면서 동북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려 한다. 그러나 북한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면서도 동시에 자주적인 외교 노선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향후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가 단순한 일방적 지원 관계가 아니라 보다 복잡한 상호 전략적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앞으로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이것이 한반도 및 국제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현재 미국과 한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며 대화보다는 대립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미국과 한국이 자신들의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빌미로 미사일 발사, 군사훈련 강화, 대남대미 선전전을 지속하고 있다. 과거에는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시도를 보이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대화의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고 군사적 도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북한이 현재 처한 경제적 어려움과 국제적 고립을 고려할 때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전략적 선택일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이유 중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과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 북한은 미국과 직접적인 정상회담을 가지며 협상 테이블에 나섰다.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이 대표적인 사례로 당시 북한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제재 완화 및 체제 보장을 얻어내려는 전략을 취했다. 그러나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이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오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 보다 강경한 정책을 유지했고 북한 역시 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협상 자체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북한은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의 대북 정책이 보다 강경해졌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과 군사적 대응을 병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남한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남 선전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군사적 위협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단순한 대외적 대응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가진다. 북한 내부에서는 경제난이 지속되고 있으며 식량 부족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은 정권은 외부의 적을 강조함으로써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특히 군사적 위협을 강화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외부의 위협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체제 유지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며 대내적으로 주민들에게 강력한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선전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핵무기를 통한 협상력을 유지하려는 전략적 계산이다. 북한은 자신들의 핵무기가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포기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더욱 취약한 입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북한은 과거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이 핵 개발을 포기한 이후 서방 국가들에 의해 붕괴된 사례를 경계하고 있으며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은 국제사회에서 더 강한 협상력을 갖게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핵무기를 협상 카드로 사용하기보다는 핵무기 자체를 통해 체제 유지를 도모하려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은 미국과 한국의 확장 억제 전략을 자신들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보호하기 위해 전략 폭격기와 핵 추진 잠수함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한미 연합훈련도 과거보다 더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북한에게 있어 전쟁 준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은
더욱 강경한 군사적 대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을 침략 연습이라고 규정하며 이에 맞서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미사일 시험을 반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북한의 대화 거부 전략은 국제사회에서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대화에 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외교적 압박과 경제 제재를 병행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국제사회에서의 제재와 압박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내부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미국과 한국의 압박을 회피하려 하고 있으며 동시에 비공식적인 무역과 암시장 거래를 통해 경제를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북한의 강경한 태도가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대화를 거부하고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경우 미국과 한국은 이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시험을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들과의 군사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한반도의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이며 북한과 국제사회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현재 미국과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군사적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선택이 아니라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전략적 판단, 핵무기를 통한 협상력 유지, 국제사회의 압박에 대한 대응 등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그러나 북한이 지속적으로 대화를 거부할 경우 국제사회와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북한에게도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북한이 향후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리고 이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한반도 정세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북한은 내부적으로도 군사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충성심을 높이기 위한 군사훈련과 사상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체제 결속을 다지는 것이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군부를 포함한 주요 계층에 대한 충성심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북한군 간부들의 교체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내부적인 숙청과 함께 군부 내 불만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군사적 통제를 강화하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체제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목표에 있다. 북한은 과거부터 군대를 체제 유지의 핵심 수단으로 삼아왔다. 북한의 성군 정치는 군대를 국가 운영의 최우선 요소로 간주하며 군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체제이다. 김정일 시기부터 강조되었던 성군 정치는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북한 내부에서 군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 북한의 체제 특성상 군부의 충성심이 흔들리거나 내부적으로 균열이 발생할 경우 정권의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은 지속적으로 군부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북한이 군사적 통제를 강화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내부 불만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북한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군부 내에서도 불만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체제 안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에는 군대가 다른 계층보다 상대적으로 우대받았지만 최근 경제난으로 인해
군대 내에서도 식량 부족과 보급 문제 등이 발생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북한군은 오랫동안 자급자족 방식의 운영을 해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병사들이 탈영하거나 불만을 표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도 나오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군사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군부 내 감시 체계를 더욱 엄격하게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은 주민들에 대한 군사훈련과 사상교육을 강화하면서 충성심을 높이려 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청소년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군사훈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군사적 목적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강한 애국심과 체제에 대한 충성을 주입하는 도구로 활용된다. 북한은 반제 계급 교양을 강조하며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려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다. 특히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될 때마다 북한은 내부적으로 전쟁 대비 태세를 강화하며 주민들에게 미국과 한국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선전과 교육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접할 기회를 차단하고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북한의 군사적 통제 강화는 단순히 군부 내 불만을 차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체제 내부의 권력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목적도 포함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최고 지도자로서 절대적인 권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군부를 포함한 주요 기관들을 정기적으로 재편성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정권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군부와 노동당 간부들의 충성이 필수적이며 따라서 김정은은 핵심 간부들을 지속적으로 교체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확고히 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최근 북한에서는 군 간부들에 대한 숙청이 이루어졌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이 내부적으로 불안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과거 김정은은 자신의 고모부인 장성택을 숙청하는 등 권력 유지에 있어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북한 내부 권력 구조의 특징이다. 북한은 또한 주민들의 생활을 군사적 방식으로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한에서는 국가적으로 준전시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군사적 긴장감을 지속적으로 심어주려 하고 있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미국과 한국을 적대 세력으로 규정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내부적으로 이러한 위기 상황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의 단결을 유도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미디어는 연일 미국의 침략, 야욕과 한국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며 주민들에게 전쟁 대비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불만을 외부의 적으로 돌려 내부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또한 보위 부국가 보위성화, 사회안전부 경찰 조직을 활용해 주민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개인의 이동이 철저히 제한되어 있으며 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접하는 것도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외부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적발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엄격한 감시 시스템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차단당한 채 체제에 충성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들어 북한은 이러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탈북을 시도하는 주민들에 대한 처벌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군사적 통제 강화는 단순한 군사적 목적뿐만 아니라 체제 유지와 내부 결속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군부 내 불만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들에게 체제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며 내부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정권의 안정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내부적으로도 강압적인 통치를 이어갈 경우 이는 북한 사회의 불만을 더욱 증폭시킬 가능성이 크며 장기적으로는 내부 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북한 정권이 이러한 강경한 통치 방식을 유지하는 데 성공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북한의 군사적 통제 강화가 한반도 및 국제사회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 내부의 정치적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